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 이번에 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행 이틀째 브롬톤 자전거로 한 여행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대략 브롬톤으로 약 100km 정도를 탔고요. 브롬톤 치고는 상당히 먼 거리긴 합니다. 자전거가 조그마니까. 코스는 대충 이렇게 되는데 암스테르담 북부에서 시작해서 잔세스칸스라는 풍차가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들렸다가 푸머랜드라는 곳을 조금 더 두른 뒤에 암스테르담으로 복귀하고 다음에 호스텔에서 약간 쉬었다가 다시 암스테르담 동쪽에 있는 일즈버그라는 곳인가 거기 신도시를 여행하는 코스입니다. What I meant by narrow margin is Dutch are so accustomed to this cycling infrastructure, amazing roads and everything. They cycle so tight with each other. And of course, the cycling speed is nothing like the road bike. However, especially in the crowded areas like Amsterdam or Holland, I felt very uncomfortable because I think mainly it's because of my fault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these high standard cycling infrastructure. There are lots of times that I got confused and not to cause any havoc, I just pulled over, giving a good hand signal, especially at the crossroads. And because of that, cycling in the Amsterdam city near the station area was not that pleasurable for me. However, these kind of roads, the best thing about I think Dutch cycling in the aspect of road cycling tourists who's from Ireland is this intercity, intertown connection is just absolutely mind-blowing. So quiet, completely separate from the road, car road. I can't even see the car road from here. 이게 풍경이 재밌는 게 지금 보면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되게 평화로운 나라고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보여주는데 네덜란드는 좀 특징이 있긴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사는 아일랜드는 진짜 자연 중에서 자연인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아일랜드 서쪽이나 북쪽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간척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온갖 곳곳에 이런 운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산은 없을 건데 그걸 떠나서 이게 너무나도 인공적이다 보니까 제가 한 200km 정도를 탔는데 총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멈춰서 가는데 그 이유가 밑에가 바로 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정말 정말 적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내가 귀마개를 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적었는데요. 사실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넘어가 봤는데 진짜 그때 아일랜드에서 느꼈던 소음의 정말 반틈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조그만한 소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일랜드에 있는 지인분한테 이걸 들은 적이 있는데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다 같은 아스팔트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스팔트 중에서도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생긴 것만 까맣게 생겼지 품질이 안 좋은 아스팔트가 있고 좋은 아스팔트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다 좋은 아스팔트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여기가 잔세스칸스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암스테르담 관광을 와서 풍차를 보신다면 이쪽으로 다 오실 것 같은데 암스테르담 시내에서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원체 네덜란드 국토가 평탄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기에 아주 좋은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 여행에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드론을 날릴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DJI Air 3S라는 꽤 괜찮은 드론을 더블린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잔세스칸스라는 곳은 마을 전체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드론은 완전히 망했어요. 1일차에는 리서랑 쿠케노프 쪽에 튤립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왜냐면 스키폴 공항 구역 밖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람 많은 데서 드론 날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소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방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실패했고, 이틀 차인 잔세스칸스에서도 드론을 못 날렸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를 했어요. 다음에는 저는 튤립이랑 풍차 구경을 보러 가게 되면 꼭 사람 적은 곳을 골라서 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 특이한 게 보시면 지금 왼쪽 길이 자전거 길이고 오른쪽 길이 사람이 걷는 길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특히나 관광객 분들은 이걸 잘 안 지켜요. 걸어야 걷는 사람들이 자전거 길로 올라가고 이러면 특히나 네덜란드에서는 좀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체 유명한 관광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2박 3일 동안 네덜란드에서 다니면서 꽤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전거 길로 막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로컬들은 자전거 길에서 약간 자동차처럼 진짜 빨리 달리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그만큼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을 제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밖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안쪽에는 자전거를 못 들고 가죠. 그런데 저는 브롬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저런 데 세워두지 않고 제 브롬톤을 고이 접어서 카페나 레스토랑 안에 가지고 가려고 한 건데 네덜란드는 신기하게 브롬톤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입니다. 이거를 접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자전거를 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꽤 불편했었어요. 이게 오히려 더블린이나 런던 이런 곳은 브롬톤을 접어서 가지고 가면 되게 허락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잔세스칸스 보고 계속 달리는데 나타난 예쁜 고양이입니다. 되게 귀엽죠. 그냥 평범한 마을 고양이인데 요 집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 애기가 아주 그냥 배도 보여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잔세스칸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키로수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푸머랜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그만한 마을을 또 한번 들다 가고요. 그냥 별 건 없었어요. 그냥 평화롭고 키로수 늘리기 위해서 간 거라서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그 마을에 오니까 마침 그날이 약간 장날인지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지역 상인분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품 좀 상품 좀 보고 근데 제가 뭐 짐도 있고 해서 따로 물건을 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스테르담에 제 호스텔로 복귀를 했다가 조금 쉬었어요. 한 70km 정도를 탔기 때문에 조금 쉬고 그다음에 약간 선선해졌을 때 오후에 나와서 자전거를 추가로 탔습니다. 그래서 호스텔이 있는 북쪽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요 페리가 진짜 명물입니다. 볼 때마다 이거를 이번에 제가 한 3-4번 정도 탔는데 남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탔죠. 보시다시피 자전거를 끌거나 아니면 걸어서 바로 탈 수가 있고요. 그 어떤 배리어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공짜고 그냥 자전거를 싣고 그대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편한 교통수단을 저는 보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도보나 자전거만 되고요. 자동차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강제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만들어 놨죠. 여기가 제가 암스테르담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센트럴 스테이션, 센트럴 중앙역입니다. 여기 약간 진짜 베트남처럼 저는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데 안 부딪히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원래 자전거를 되게 간격 많이 띄우고 타는 편이라서 네, 로컬 분들은 진짜 신기하게 잘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암스테르담에 있는 지하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소개 영상을 여러 번 봤었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서 이제 내려가면서 입구에 보면 경비 아저씨 분한테 잠깐 구경한다고 허락을 받고 Actually, I'm just looking to see the famous Amsterdam. Yeah.
Can I go? Yeah. I'll be coming in about 5 minutes. No problem.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보면 입구에 경비분도 계시고 CCTV가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규모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데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CCTV도 있고 사람도 있어서 안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도둑 맞은 걸 본 적은 없긴 한데 그래도 제 브룸톤 T라인을 여기다가 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암스테르담에 자전거 도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한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고가의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Thank you.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를 좀 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그리고 브롬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인분들이 잘 안 받아줍니다. 조금 힘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에 지금 급정거를 했거든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제가 호스텔 주인분한테도 들었었어요. 암스테르담이 원체 자전거 위주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보행자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기 같은 경우에도 뭐 런던, 파리, 더블린 이런 곳이었으면 자전거가 아마 무조건 서기는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암스테르담에서는 저런 자전거 길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사람 기다려줘야 돼요. 저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아까 좀 보고 있었는데 한참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왜냐면 자전거가 끝도 없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좀 약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호스텔 그 주인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멈췄다가 금방 갈 수 있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타다가 안장에서 내렸다가 섰다가 다시 안장에 올라서 페달링을 해야 되니까 뭐 좀 그런 건 이해는 돼요. 뭐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서 저게 되게 신기했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일즈버그라는 약간 암스테르담 동쪽에 개발한 신도시들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곳인데 요 다리가 구글 리뷰를 보니까 되게 유명한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역시나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진짜 자전거하고 보행자 이런 데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도 되게 멋졌어요. 진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거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놔서 그러니까 정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보다 진짜 한 10년, 20년은 자전거 인프라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제 2일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롬톤 여행의 끝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더블린으로 복귀하는 날인데 첫째 날에 제가 살짝 봐줬던 여기 브롬톤 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브롬톤 자전거 점검도 맡기고 살짝 보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맡기고 난 뒤에 박물관 같은 거를 좀 보고 암스테르담 문화도 좀 걸어서 산책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